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인천 미추 홀구에서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전세 수요 감소로 곳곳에서 전세 사기 문제가 터져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대학가 등에서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세 사기 전북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인천 미추 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전북적의 상황, 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실효성 여부와 재발 방지의 근본 대책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이번 전세 사기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렇게도 속이는구나. 요즘에는 진짜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있는데요.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빌라를 선택했던 것 같고, 또 이 문제가 나에게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러워요.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랑, 또 임대인의 정보 자세히 살펴보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인천 전세 사기 문제가 지난해부터 거론이 됐는데 누군가 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대책을 내놓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처럼 전세 사기 위험 때문에 전세를 기피한다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세 시장과 주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주거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익산 전세 사기 사태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고, 전국에서 현재 전세 사기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전북 지역에도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전수주사 등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자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줬으면 하고요. 사실 집을 임대하고 또 계약하고 하는 복잡한 일들을 사회초년생들이 모두 알긴 힘들겠지만 더 알아보고 검증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과 공부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전세 사기 사태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의 김성수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전주대학교 부동산 국토정보학과의 임미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임미아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중앙자문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식입니다. 예, 잠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김성주 수석 부의장과 전화 통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전세 사기 이야기하기 전에 저도 임대차 계약서 많이 써봤는데 사실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들 맘먹고 사기를 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은 어떻게 좀 이 사건을 좀 보셨는지, 특히나 우리 노동식 의원님은 실제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많은 경험을 하시잖아요. 공인중개사 우리가 믿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다 보니까 또 덩달아서 이제 여기에 거기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가 차이가 없는 그런 곳만 골라서 예. 사기꾼들이 폭넓게 전국 곳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임미화 교수님, 강의 내용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도 충격을 좀 받았고, 예. 사실 이제 이 전세 사기에 앞서서 깡통 전세가 시장에서는 문제로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시장적인 문제고 이걸 벗어나서 조직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사기를 벌였다는 것은 이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얼마나 조직적이었고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성수 의원님은 의원 하시기 전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 업무도 하셨고, 네. 또 세무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다행히 제가 집을 계약하기 전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하면서 등기부등본과 같은 이런 분석 업무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방지가 되려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빌라왕, 건축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적인 가담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 데는 이걸
사실 속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예. 부동산 분야에 등기부등 분야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미리 하는 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전주대학교 이제 명예교수이신 김종국 교수님이 전국 경제교육센터 이제 협회장을 맡으셔서 저희 방송에 초대를 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너무 안 받아요. 사실 공부 잘한다 하는데 진짜 공부는 바로 그런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고 지식이 될 텐데 저만 해도 정말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세 분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관련된 내용 상기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모 교수님, 네. 이 피해의 심정이 어느 정도였으면 이 극단적 선택을 3명이나 하셨을까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속칭 이제 건축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60대 남모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예. 이분이 실제 갖고 있는 집이 2,700여 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집 단지가 현재 이제 살고 계시는 단지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650세대 정도 되니까 네네, 그러고 3배, 4배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1000여 채가 이제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피해자 중에 이제 3분이 대부분 젊은 이 경제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입니다. 예. 이분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게 연립다세대 같이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 자료를 보면은 동탄 같은 신도시의 오피스텔이나 이 도시형 생활형 주택 있죠. 예. 이런 데서도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 매매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전세가는 좀 더 하락 속도가 좀 늦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리 저거는 연관이 없는 이야기야. 뭐 인천이나 수도권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실제로 2019년 원광대 일대에서 또 원룸 사기도 있었고요. 전북대 원룸업 건물에서도 계속해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단순히 어떤 수도권의 전세 사기가 아닙니다. 자, 노동시효님 역전세. 참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깡통전세. 그러니까 무갭 투자 이런 부분들의 이해를 먼저 좀 하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내릴 것을 예상해서 이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원래는 60 내지 70%가 적당한데 예.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80% 이상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예. 내리면은 그게 이제 역전세 현상이 그렇죠. 일어나고 또 거기에 또 깡통 전세가 되고 또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갈 때 그렇죠. 우리 예. 세입자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전세가가 매매가의 적어도 얼마 정도인지 7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손실을 볼 수밖에 예.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게 투자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내 자본 없이 소자본으로 또 내 자본 없이 그냥 사도 오히려 돈이 남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1억짜리 있거든요. 그렇죠. 집에 전세로 예, 들어가는데 예.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다. 9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1천만 원만 가지면 주인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전세가 더 오르게 될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또 더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이지만 매매가 대비 보증금이 지금 뭐 120%까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3천까지 이렇게 입주를 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또 이렇게 어떤 큰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천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이게 사기냐 아니냐를 입증하기가 부동산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예.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데 그게 고의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예. 또 그게 고의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인천 같은 어떤 건축왕이나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랄지 아니면 또 건축주 또 감정평가사 금융기관들이 각자 분담해서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 실적을 목적으로 또 감정평가사는
집값을 굉장히 올려놓고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예.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감원 이설로 속여서 또 입주자들을 안전하다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명백히 어떤 사기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은 사기로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그 뭐 서울주 같은데 빌라왕 이런 것들은 또 건축주하고 브로커들이 짜고 전세 가격을 올려서 바로 소유권 이전과 함께 동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명백히 어떤 사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인하고 또 주인하고는 월세로 계약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챙겨서 도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또 계약력이나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하루 차이에. 예. 잔금날 대출을 받아서 또 그런 어떤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예.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또 빈집을 찾아서 빈집만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또 거기에 소액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또 가로채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의 어떤 통계를 보면 지난 4분기 때하고 올 1분기 때하고 거의 3.3배가 증가하는 그런 보증보험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예. 앞으로 또 거기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중이 50% 정도 이렇게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기 사건이 이제 얼마나 더 터질지 예. 또 걱정이 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그 근생 상업지역을 주택으로 만들어서 또 그 입주자를 모집해서 그건 또 근생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고스란히 또 피해를 아이고, 그렇네요. 입주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확인을 그런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행태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 집을 우리가 이제 집에 대한 뭐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니고 이 돈의 가치로 보는 집이 됐고 이 집에서 이 비롯되는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법들이 또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임대차 보호법 잘 모릅니다만 무조건 이게 보호를 받기 위한 법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입신고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임대차 보호법 도입과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이야기가 더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임대차 3법이 지난 정부에 이제 좀 발의가 됐었죠. 그래서 예. 계약갱신권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전월세 어떤 상한 제도가 좀 마련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사실 이제 전세 매물이 굉장히 급감하면서 이제 수요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이한 제도죠.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제도적으로 계속 존속을 해왔고. 많은 서민들이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주거 사다리의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넣어놓고 월세 부담 없이 살면서 또 목돈을 모아서 그렇죠. 내 집 마련을 꿈을 예. 갖고 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런 전세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바로 이제 무자본 갭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어떤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했던 게 바로 이제 무자본 갭 투자인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돈 하나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이분들은 보유 중에 수익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월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해서 그 시세가 올라서 그 시세에서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실현을 못하고 결국은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집값이 예.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제 주택 불패라는 말이 이제 깨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분들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앞에 있던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문제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큰 거는 뭐냐면 이제 공인중개사와 건설업자와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 같은 이 조직적 가담. 이 조직적 가담에 의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 가담이 되면서 빌라왕 건축악이 발생이 돼서 이제 더 피해가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예.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세입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아는 것이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예. 특히 이제 세금 체납과 관련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부동산 계약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확정된 이 조세 채권에는 이 임차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지만 내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임대인의 이 세금 체납 내역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번 전세 사기 사건들을 빌미로 해서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었고 예. 제가 알기로도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안이 좀 이제 마련이 되어서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그 체납 내역을 열어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마련이 된 거는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좀 예. 해결은 되어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그리고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해줘야만이 조직적 범죄가 없어지고 피해자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임명희 교수님, 네. 사실 뭐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저는 뭐 보증금이 없어서 월세로 학교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전세 문제가 부작용이 많으면 물론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그 월세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목소리가 더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른 전세 관련해서 뭐 보증보험의 안전장치가 좀 더 보완이 되는 것인지. 예. 네, 일단 이 전세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활성화된 제도고 다른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페인, 프랑스, 볼리비아, 인도에도 있고 또 볼리비아랑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전세 거래를 하고는 있어요. 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볼리비아가 그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 그 차이가 있군요. 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가 사실 그동안 주거 안정에 기여한 거로는 꽤 큰 역할을 그렇겠죠. 했습니다. 예. 월세보다는 전세가 아무래도 그 목돈을 마련하고 자기 집을 소유하는 그 주거 사다리 역할도 해서 긍정적인 역할이 상당히 많았고요. 예. 임차인 자체에도 전세냐 월세냐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전세를 100% 전세를 예. 선택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이런 할인율이 이자율이 있는데 예. 요 이율 자체가 그렇겠죠. 월세로 전환할 때 금리가 높습니다. 전환율이 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월급에서 내가 이 월세금을 매달 이렇게 내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대부분이 이제 이 전세를 선택하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전세 제도가 이 투자에 활용되는 부분 그리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임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채 그렇네요. 우리가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거 이게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세로는 지금 사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미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에. 예. 그래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월세라고 해서 안정적인가라고 보면은 사실은 월세에도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월세를 하더라도 보증금 사기를 당할 확률이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 그렇긴 그것도 하죠. 있고 예. 또 한편 월세에 대한 매달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 전세 제도에 대한 장점을 악수단으로 예. 이용하는 거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사례 그리고 대안 또 꼼꼼히 살펴봐야 될 내용들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노동식 의원님,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갭 투자가 성행했던 시기가 2021년이고 계약 기간이 2년이 만기니까 지금 올해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속에서 전세 사기 문제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아까 앵커께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 21년도가 이제 가장 그 전세 가격이 폭등한 시기였는데 그것이 이제 올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왜냐하면 또 그동안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이 있으면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보면 내년 또 뭐 하반기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우리 그 전세 세입자들께서 한 3만 가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굉장히 그런 정도 노출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독특하게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나라가 전세 제도가 있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독특한 제도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임대인들은 어떤 그 무이자 대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임차인은 또 어떤 내 집 마련 어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서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동안 윈윈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고 LTV,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 DSR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시켜놓고 그렇죠. 지금 현재 예, 그렇죠. 그런데 유독 전세 대출만은 무방비 상태로 굉장히 풀어줘가지고 금융기관은 굉장히 살찌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렇게 사기꾼들한테 어떤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한 꼴이 됐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 한 사람이 수백 채, 수천 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 때마다 국토부에서 단속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한 채만 사도 소명 자료를 보냈고 그렇죠. 예. 다 하는데 인천 뭐 빌라왕 같은 그렇게 많이 샀을 때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예. 저는 그것도 이해가 지금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좀 미연에 방지해서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사는데 그걸 국토부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또 이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도 지금 21년도 한 4월에 보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전세가율이 예. 82.19%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3개월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79.4%. 또 다세대 같은 경우는 연립 이런 데는 87.2%. 예. 또 이런 것들은 경매가 진행되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 그동안 주택수로 카운팅을 안 했던 공시가 1억 미만인 아파트를 굉장히 쇼핑하듯이 주워 담은 적이 그랬더군요, 있거든요. 보니까. 지역마다. 예. 이런 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 보증금이 약 한 120%, 130%까지 웃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 올 하반기나 내년 중반기 정도 갔을 때는 얼마나 또 이게 피해가 확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숨어 있는 뭐 학교 앞에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촌 이런 데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익산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른 지역은 또 그만큼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또 그만큼 또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큰일이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차인들만 또 보호를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려면 임대인들도 또 저리로 어떤 금리를 저리로 해서 대출을 해줘 가지고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뭐 보면 세입자 조건부 반환 대출이랄지 또 임차인 보증금 반환 자금 대출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노크를 해서 충분히 손해를 피해를 막았으면 합니다. 예. 김성수 의원님, 전북도 뭐 1억 미만의 주택, 공동주택. 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에 절반 이상이 깡통 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전북 상황 속에서 좀 살펴봐야 될 내용 말씀해 주시죠.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수도권만큼 집값이 비싸지는 않지만 예. 이런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제 원룸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이전에도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 또한 다주택 중과 규제 그 다주택을 중과하는 이런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소형 주택이라고 주택수에서 빠지는 1억 미만의 주택이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단체 쇼핑을 한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극성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했던 부분들 2년이 지나서 지금 만료 시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의 현황이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내 최근 3개월의 전세가율이
79.4%에 육박을 하고 있고 전국 평균이 67%인데 반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예. 특히 이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의 어떤 가장 취약한 연립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87.2%에 육박을 해서 전국 평균의 어떤 10%를 넘게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80%가 넘어서 계약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기라고 하기는 그러지만 어떤 시장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보여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어떤 관계기관의 통계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지금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대책들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과다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산세 과세 내역을 통해서 5채 이상 보유한 재산세 과세 대상자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전라북도에 5채 이상을 보유하신 분은 2,310명, 법인은 747곳입니다. 그리고 20채 이상을 보유하신 분이 개인이 196명, 법인이 232명. 정말 그 50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개인이 18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법인은 127곳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재산세 과세 내역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것은 물건지 중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 쇼핑의 어떤 그런 분들, 서울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이 재산세 과세 50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전세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세 만기 전에 전라북도에서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게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통해서 이 정도 피해를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논의 중입니다. 임미화 교수님, 잠시 후에 또 김성주 의원을 연결해서 이 법안 관련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우선 매수권이라든지 LH 매입 등 여러 정책을 밝혔는데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장점 또 단점이 있을 텐데 실효성을 좀 살펴봐 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보면은 피해자 이제 우선 매수권, 뭐 임대인 조세 채권 안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예. 이제 기본적으로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되고, 예. 그리고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이죠. 이게 이제 3억 기준이었다가 이제 4억 5천까지 확대가 됐는데, 보증금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이어야 되고, 또 전세 수사 개시 등의 이제 전세 사기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또 완화돼 가지고 어젯밤에 또 많이 완화가 됐더라고요, 규제가. 그래서 이제 임대인의 사기 기망 행위가 있는지, 뭐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보증금 상당히 미반할 우려가 있는지, 뭐 이런 조건이 이번에 이제 특별법에 담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 임차인들이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확정 일자랑 전입 신고를 해도 이제 대항력을 갖췄죠. 갖춰도 근저당이 잡히는 거를 임차인들이 모르고, 예. 또 임대인이 중간에 바뀝니다. 바지 임대인으로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또 모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특별법이 아닌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임대인이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바뀔 그렇죠. 경우에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적으로 좀 법이 개정돼야 되고, 그리고 확정일자가 효력이 사실은 그 다음 날 당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 0시부터 되는데 이것도 당일날부터 되도록 좀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경매로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소액 임차인의 그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집값, 전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 의원님, 임차인 우선 매수 청구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정부에서 내놓는 안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거든요. 우선 매수권을 낙찰이 됐을 때 임차인한테 우선 매수권을 먼저 주고, 또 하나는
그것도 싫다. 예. 싫으면 LH에서 공공이 매입을 해서 저리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죠. 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있고 또 그러면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싫다면 이제 또 다른 집을 마련하면 또 LTV를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일단 또 경매로 마친 또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집들은 또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이기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피해자와 그 정부가 또 그 협상이 안 되는 게 보증금을 환수를 좀 해달라 하는데 이게 이제 그걸 해주다 보면 다음에 또 지금 어떤 그 피해가 또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이거는 지금 안 된다 해서 여야가 지금 그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6가지 조건을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뭐 대학력이랄지 확정일자를 마치고 또 여기서 지금 좀 늘어난 것들이 대신 또 임차권 등기까지 마쳐야 된다라는 거고 다 충족시키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뭐 경공매가 돼야 되고 또 뭐 보증금과 면적을 고려한 어떤 그 서민 임차주택인데 여기서는 면적을 또 어제 그 절충안에서는 면적을 빼고 보증금 4억 5천을 고려한 이런 것도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가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추상적이다 해가지고 6가지 정책에서 2가지를 뺐습니다. 피해자 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뭐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았을 때 예. 이런 2가지는 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여야가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전세 사기 전북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의 임미화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중앙자문위원,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실시간 보기가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수석 부의장이시죠. 또 전주 병해 국회의원인 김성주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뭐 정말 정치인으로서 이 전세 사기 안타깝게 지금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 규모조차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별히 이번에 좀 인천 미추홀구 사태의 경우에는 그 젊은 2030 세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로까지 번져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또 과거 정부를 이끌었던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세 사기가 3.3배 급증했고 정부가 22개 대책을 내놨고 국회도 관련 법률을 개정했지만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거나 예방하는 데 미흡했다고 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 3월 말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 통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역대 정부 이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정책들 많이 쏟아져 냈습니다만 참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고 이건 좀 논의는 좀 다릅니다만 이번엔 전세 사기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여야의 입장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함께 공통의 관심사로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일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 조치의 어떤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늦었다라는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할지는 아마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뿌리가 있고 또 뭐 역사가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차원인데요. 이제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예. 그와 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주거권 확보,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내가 살 수 있는 내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주거권 확보 차원의 근본적인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김성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이제 서울 국회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의도 주변에 뭐 원룸이든 또 전세든 들어가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도 예외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예. 기회에 뭐 계약서 잘 보셨는지요? 그래서 사실 저도 확정 일자만 전세권 보호의 유일한 수단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만 했습니다만 이번에 전세 보증 채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안타까운 피해자들은 다들 그거를 적용받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제도의 허점이 많구나 이런 걸 또 다시 또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2019년 익산 원광대 앞에 원룸 사건이 있고요. 예. 우리 의원님 지역구인 전북대학교 앞에 이 대학가 원룸 사태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전세 사기 아마 이게 심리적으로 2중, 3중 더 피해가 큰 상황이 될 텐데 이 전북의 이 계약 갭투자가 성행했던 2021년 계약 시점 만료가 이제 곧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 현안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해서요. 예, 뭐 아까 말씀하셨던 2019년 익산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 뭐 전북의 전주 대학가에서도 한 세입자 20여 명이 6억 원대 보증금을 이제 반환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이 주택 가격이 실제로 좀 떨어지면서 이 갭 투자로 인한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저희도 심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 논의가 잘 마무리돼서 신속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또 발생하더라도 비극적인 사태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와서 봤을 때 지원 대상 확대나 선지원 후 구상권 행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더 대안도 필요하다고 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사실은 정부는 민주당의 특별안이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에 가서 그 피해자들을 만나보니 이분들은 여기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부득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거고 다수의 분들은 여기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만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 떠나고 싶다고 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일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지금도 이제 국회 국토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계속 정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저희들은 100% 전세 보증금 방안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합리적 수준에서 꼭 반환이 되어야 그래야지 이 피해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주거를 선택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울러서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고요. 또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할 것을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제안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담았고요. 예. 그 중에 정부가 전부 반대하다가 상당 부분도 수용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현재 발생한 전세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좀 의견이 좀 좁혀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이게 주거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성주 의원께서도 전세 사기 피해 막으려면 주거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동안에는 역대 정부들이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부동산이 말 그대로 자산 아닙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내 집, 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서러운 것은 땅 한 평 갖지 못한 보통의 사람들, 내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부동산 대책이라 얘기하다 보니 자꾸 땅과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에 대한 정책으로 흐르다 보니 청년들처럼 월세 주택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 또 신혼부부처럼 전세주택을 통해서 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피해 대책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거 대책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민주당 내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 현재 민주당 내의 TF도 주거권 보장 TF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하. 국민의힘에서는 전세 피해 TF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 피해가 난 근본적인 원인이 제대로 국가가 주거권에 대한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어서 우리는 이번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고 제도화함과 함께 궁극적으로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완벽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자, 김성주 의원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오늘 패널 세 분도 오셨습니다. 자유롭게 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예, 언급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노동시 의원님 예, 인사 나누시죠.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네. 제가 일전에 또 의원님과 만났을 때도 부동산에 대한 심도 있는 말씀을 토론을 나눴었는데요. 네. 지금 여야가 지금 그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협상이 지금 그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예. 이거를 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좀 예. 하루빨리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네,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최선을 다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 처리, 뭐 신속한 제도 개선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면 뭐 깡통주택 막을 법적 제도가 좀 미비하다는 점도 있고요. 네네. 예. 현재 지금 뭐 여러 개 법안들이 나와서 심의가 잘 되고 있고요. 그거는 뭐 크게 뭐 여야 정부 간에 이견이 없어서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특별법을 통해서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에 이뤄낼 수 있는가가 뭐 핵심적인 지금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임명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임미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이 한시법이고 이걸 통해서 일부 이제 구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선 변제권의 경우에도 이 우선 매수권의 경우에도 특별법에서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임차인들이 사실상 최고가로 낙찰을 받아야 되고 이분들에게 사실 경제적 부담이 갑자기 가해지는 상황이라서 이거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주거권에 대해서도 사실 주거권이 에 대한 논의, 주택 정책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대도시 위주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도시도 많이 있고 군단위도 있기 때문에 주거권에 대한 지역적인 광범위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잘 저희도 포함시켜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곧 우리 지역도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사각지대가 또 많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안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의 개념, 철학의 시선이 아니라 주거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원님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사회가 내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끌을 한다든가 내가 마련한 집을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인생을 저당접해 사는 나는 이런 것부터 벗어나는 게 진짜 우리가 선진국이고 복지국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이 부동산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시장에서의 대책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시장의 가격의 등락을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면서 더 많은 부작용만 생겼고요. 이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원하는 주거를 적정한
부담으로 구할 수 있는 이런 전면적인 주거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들을 저희가 당내 TF를 좀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연구와 준비에 좀 들어갔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또 많은 국민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김성주 수석 부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뭐 조례를 좀 더 보완한다든지 발의한다든지 어떤 노력들이 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네, 뭐 도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그 이번 전세 사기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민주당과는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제일 그 차이가 있는 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인데 과거에 사실 영끌 투자, 코인 투자를 했던 이 젊은 청년들의 채무 탕감을 해줬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50% 이상이 30대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예. 전라북도에서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지만 정부 여당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대책을 폭넓게 해서 앞에 선례도 있느니만큼 이 보증금을 좀 먼저 반환해주고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전라북도에서 실태 파악을 하고 또한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세 사기나 아니면 피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예. 노동식 의원님, 이 중개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자격증 따기 쉽지 않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렇죠. 예. 어렵게들 취득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경제 수단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의 권한이라고 할까요?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제 또 보완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결의대회도 개최하고 자정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는 일부의 또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자 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거래하는 계약이 약 한 5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 임차인 매수자가 거래하는 것이 약 한 5%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업체나 또 분양업체나 또 무자격자 기획부동산이 계약하는 게 한 40% 정도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야 물론 열심히 사정 노력도 하고 또 지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2인 1조로 해서 뭐 회원업소를 꾸준히 방문도 해서 개몽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저희에게는 행정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라도 그걸 꾸준히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관청에서도 인력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서울시 송파 교통회관에서 이제 국회의원님들을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회원들 한 2,000명 결의대회도 해서 사정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지도 다져봤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임대인 신용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계약을 할 때 거래 정보망 시스템에 한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한방을 통해서 임대인들의 어떤 계약을 맺어야만 근데 현장에서 조회가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해서 임대인들의 어떤 국세나 지방세, 그다음에 대출, 또 부동산 건축물을 과다 보유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양한 서비스를 3월 6일부터 지금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밖에도 뭐 안심 앱 홍보랄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어떤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열심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성수 의원님도 속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은 속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식으로 이게 뭐냐면 전세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저당권에 대해서 또 모든 권리 분석을 할지라도 길바에 급하니까 나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뭐 감언인설을 한다면 그 입주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도 그 상황이라면 피해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전세 사기 전북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각자 입지에서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좀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의원님. 예. 네, 아무튼 오늘 두 분과 함께 참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눴고요. 전라북도 의회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 국민적 인식이 어떻게 보면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제 임대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공공임대를 전북개발공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늘려서 안전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권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50% 이상이 30대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와 있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을 최대한 구제하고 또 전라북도에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전국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도민이 있는지 30대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모님 곁을 떠나서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도민이 있는지 이 도민이 있으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아픔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예. 좀 강구하도록 그렇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임미화 교수님. 네. 최근에 이제 임대사업자가 많이 등록이 되면서 이들이 이제 주택을 많이 매수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좀 주기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러네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는 사실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난 분들 구제도 맞지만 일어나기 전 단계에 그렇죠.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그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공인중개사 협회, 뭐 감정평가사 협회, 예. 뭐 이렇게 해서 또 저희 같은 전문가도 참여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런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그 실무적인 그 주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태스크포스라도 하나 만들어서 예.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노동식 의원님. 예. 그래서 지금 환경이나 어떤 접근성이 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요. 3, 4인 가구 정책도 좋지만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1인 가구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는 아무도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믿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워가지고 또 앱사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사기 예방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빌라나 뭐 다세대 이런 것들이 사고가 많이 터지는데 한 사람이 다가구를 19세대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시세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들려서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시세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제 의심 사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보증보험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임차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놓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세 사기 또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중앙자문위원,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의 임미화 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